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 일단 축하 먼저 드릴게요. 여기 대부분 합격하신 공인중개사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다. 맞다. 나는 일반인이다. 네, 그러면 두 분한테 맞추어서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저를 아는 분. 네, 두 분. 네. 그러면은 두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코엑스에서도 강의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되게 막 뭐가 뭐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이 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201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7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서점에서 찾을 수가 있고 아직도 계속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베스트셀러에 아직도 살아남은 책입니다. 제가 잘 썼나 봤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특히 어디 부분? 예,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경매를 하지? 라고 이제 책을 들었다가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읽을만 하네 라고 해서 보셨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특히 부제목이 있어요. 39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다. 완전 이거 대박이잖아요. 39살. 특히 그래서 39살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여기 39살 분들 혹시 한두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나도 39인데. 근데 저 이게 39이 지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39 아닌데요. 39살에 경매를 제가 만난 게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한 거. 저는 원래 부동산은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만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할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동생을 따라서 경매 수업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셋째 아이를 늦게 39에 낳았어요. 큰 아이랑 셋째 아이랑 띠동갑이에요. 12살 차이.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세 아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는 하루 종일 일만 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라고 록펠러가 말했죠. 제가 그 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이 일만 해서 내가 돈 벌 시간이 없는 줄을.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다가 우연하게 경매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경매를 알고 나서 처음 입찰을 한 게 알고 나서 3주 만에 처음 입찰을 해요. 혹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경매 이제 처음 만나신 분이 3주 만에 처음 입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용기일 수도 있고 제가 그만큼 절박했던 것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권하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 입찰하기 전에 물론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는 확인을 했어요. 혹시 내가 이거를 낙찰이 되면 이게 나한테 치명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대요. 근데 다만 내가 넣는 그 금액은 낙찰이 안 될 거래요. 그럼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보증금만 걸고 넣었더니 당연히 거의 꼴찌로 폐차를 했어요. 그렇게 법원에 가서 실전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부동산을 잘 몰랐으니까. 일단 한번 돈을 걸고 시도해보자. 그럼 내가 좀 알게 되겠지. 그렇게 한 물건 한 물건 입찰을 하다가 2달 만에 4번째 입찰을 했을 때 덜컥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경매를 시작한 게 돈 벌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애들 잘 가르치고 학원도 좀 보내고 이러려고 돈 벌려고 시작을 해서 낙찰 받으면 바로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안 팔려요. 첫 낙찰인데. 왜 안 팔리지? 분명히 부동산 사장님이 이 동네 가격이 얼마라고 분명히 나는 그 말에 맞춰서 했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매하신다고 얘기하시지.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말하는 가격이랑요,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한테 말하는 가격이 달라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현장 조사가 잘못됐어요. 또 두 번째는 저는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면 경기도에 있는 10년 된 아파트예요.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짜리가 4개가 모여있는 2000세대 단지고요. 각 단지마다 놀이터가 3개씩 이렇게 있어요. 놀이터가 지금 12개 있잖아요. 게다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놀아도 층간소음에 걱정이 없는 1층이에요. 자, 잘 팔릴까요?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었던 거죠. 우리 새 아이가 아무리 뛰어놀아도 층간소음이 없으면서, 그리고 방이 이제 3개 되고 놀이터가 막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았던 거죠. 그러냐, 당연히 안 팔리지. 전 나중에 알았어요. 이 물건은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을 하려면 25평 이하여야 돼요. 좀 작아야 돼요. 그리고 10년 더 이내였어야 되고요. 층수는 1층이면 바로 안 팔리는 게 당연한데, 나 1층이 너무 좋았어. 우리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1층을 원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이사를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나 돈 없어서 경매 시작을 했는데, 보증금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이 없어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좀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보증금 10% 넣고, 그리고 낙찰이 받아서,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서울은 지금 대출 규제가 있지만 지금도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은 대출이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대출이 좀 잘 됐던 때고요. 대출을 막 받고 하니까 빚이 늘었죠. 이사를 들어갔어요. 빚은 늘었지만 제가 진짜로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생겼어요. 전세금이 9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빼서 놓고 대출 받고 하니까 3천만 원이 생겼고요. 이 돈으로 진짜 우리 집의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한,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돈 되는 물건 내가 잘 몰랐구나. 이제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을 해보자. 그리고 바로 그런 물건을 찾았죠. 25평 아파트, 10년 이내, 층수는 7층, 9층, 2개를 동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바로 수리를 해서 내놓자마자 한 달 반? 2달도 안 됐는데 2개가 다 팔리는 거예요.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양도 차익이 3천만 원이 생겼어요.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꿔서 집이 21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은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이었어요. 월세가 나오는, 저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월세 나오는 물건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물건을 21채까지 갖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쓴 게 바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아마 이 안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가장 초보자들을 위한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경매가 정말 대중화가 됐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경매를 시작하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동시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점점 시작이 됐습니다. 저같이 지금은 이렇게 단시간에 21채의 물건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소득이 많으면 가능해요. 물건 대비해서 뭐 70% 대출은 나오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소득까지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할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수익률 얼마나 볼 건지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단시간으로 3년 만에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21채까지는 아니더라도 5채 정도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큰 돈 아니고. 여기서 이제 큰 돈 아니고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큰 돈이 도대체 얼마냐. 제가 돈이 없어도라고 썼으니까 가끔 클레임을 거는 독자분이 계세요. 돈이 없어도 된다면서 전세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9천만 원 저한테 가진 전 재산이었는데 9천만 원이 큰 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애매하죠. 누구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누구한테는 그 5 식구들이 살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에요. 이게 돈이 얼만큼 돼야 돈이 많다, 적다, 이건 참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액 부동산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왕초보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대출 규제가 시작된 다음에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이 이제 21채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태가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주택은 나한테 너무 이제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구나. 그래서 상가랑 토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법인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이제 막 싸워봤자 나만 아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많이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힘들지 않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랑 토지를 하게 됩니다. 상가 토지는 주거용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조금 경매의 기초를 다지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기본으로 볼 책은 이 책이에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길벗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코너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코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책만 보고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해놨지만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책만 보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긴 해요. 저한테 막 메일이 와요. 작가님 책을 보고 제가 임대사업자가 돼서 뭐 10채, 20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는데 저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은 쉽지 않다라고. 그쵸?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더 쉽게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자, 오늘은 이 책을 위주로 할 건데요. 처음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에서 권리분석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족한 부분들을 깨알같이 다 채워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경매에는 무따기가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들춰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마 강의를 할 때도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는요, 쉽고 재밌게 할게요. 막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은 안 합니다. 뭐 가장임차인 깨기 이런 거 안 해요. 유치권 깨기 안 해요. 뭐 할로 깨요? 안 깨도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쉽고 재밌고 초보자분들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좋아요? 리액션이 있으셔야 제가 또 힘이 나서 힘이 나서 합니다. 이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편하게 앉아서 온라인으로 보시면
좋지만 사실 오프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만의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 강의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촬영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리액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막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좋죠? 네. 자, 저는 저랑 소통을 하시면은 네이버 즐거운 경매로 오시면 되세요.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권리 분석하다가 궁금한 점 같은 거, 뭐 경매를 시작함에 있어서 경매를 진행하다가 뭐 어떤 부분 막혔을 때 즐거운 경매 카페에 오셔서 글을 올리시면은 많은 다른 회원들이 답변을 주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를 더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 제가 알려드리는데 막 가끔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해. 질문만 계속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씩 마음을 주시고 지식을 얻으세요. 네. 그러면 돼요. 마음을 주시면 돼. 정말 좋은 정보 고마워요. 이런 걸로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를 또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저희가 유튜브가 있긴 했어요. 프리한하우스라고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이제 채널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 조율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만든 유튜브가 이현정 TV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현정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경매 이현정이 있더라고요. 그거 네 맞아요. 네, 경매 이현정이 있고요. 근데 이현정 TV를 하면 같은 채널이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뒤에 경매자가 붙은 게 제 채널이고요. 사실 이거 개설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요번 달에 개설을 해서 지금 막 이제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 하나가 제가 경매 공부했던 방법. 이에요. 제가 경매 왕초보 시절 내가 경매 공부했던 방법을 공개를 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네. 네.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유튜브를 공부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저한테는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정말 하고 싶은데 새로운 거는 늘 처음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저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단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다 봤어요. 왜 서점으로 안 가고 도서관에 가냐? 도서관에 살아남은 책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서점은 방금 나온 책이 많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된 책은 서점에 잘 안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그래야지 되는 오래된 책들.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저는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체크를 했죠. 이게 모르는 게 뭔지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뭘 알아야 모르는 게 뭔지 알거든요.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책 한 권만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되는 경매를 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어떤 남자가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내 눈에 잘생긴 남자가 그 선생님네 잘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준이 참 애매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책을 보고서는 이제 대충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거를 가르쳐주는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근데 그 강의는 경매 강의 비싼 강의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들은 글쎄 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굳이 그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똑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유튜브도 유튜브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다 대여를 했어요. 다행히 이 유튜브가 막 활성화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책이 많지가 않아요. 다 읽었어. 그런 다음에 그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강사님한테 질문을 했죠. 그리고 또 결국은
진짜 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경매도 마찬가지죠. 지식은 알겠는데 막상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나니까 되게 달라요. 돈이 일단 걸려야 돼. 일단 뭐라도 한번 시작을 해놓고 나면 눈이 확 트입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지식을 이 자리에서 다지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경매는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매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집에 살잖아요. 근데 그 집이 부모님 집이 아니면 내 집이 아니면 누구 임대인의 집이에요. 그럼 돈을 맡기잖아요. 그 돈을 맡기는 거, 그 임대인의 양심의 돈을 맡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매를 너무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매 수업을 듣는 이유는 아마도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경매로 반드시 꼭 낙찰을 받아야 된다를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경매를 알고 일반 매매도 잘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동산 경매의 전체적인 오해와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어떤 목적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는 거는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회사 다녀요 이랬어요. 경매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 경매해요. 그럼 우와, 어떻게 해요? 라고 정말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불과 한 5년, 7년? 그 사이에 이렇게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경매는 이런 오해가 있었거든요. 어렵고, 무섭고, 나쁘고, 재미없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경매를 하면서 느낀 거, 이거 정말 다 완전히 오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런 오해가 없으셨으니까 오셨겠죠. 근데 정말 어렵지 않나요? 경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일상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경매로 경매 관련된 책도 그렇고 한번 읽으려면 쭉쭉쭉쭉쭉 읽히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지금은 쉬운 경매책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처음 경매 공부를 했을 때는 읽다가 검색하고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법률 용어로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나마 이제 약간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일반인은 이 법률 용어가 너무 낯설잖아요.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 가처분, 가등기 이런 말을 모르고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책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놓은 이유. 여러분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경매는 원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던 거였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던 거였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죠. 의사들은 의학 용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를 막 어려운 용어로 써서 얘기를 해요. 주사 한 대 놔달라. 이런 것도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듯이 경매도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률 용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괜히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법률 용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용어가 나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경매를 하다가 느낀 거, 이 어려운 모든 용어들이 한 물건에 다 있는 게 아니구나. 한 물건은 그 중에 몇 개, 4, 5개밖에 없구나. 맨날 나오는 법률 용어는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런 이상한 법률 용어가 나오는 물건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돼요. 우리는요, 법률 용어 하긴 해요. 하는데 딱 몇 개, 10손가락 안에 들게만 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일정 수준이 된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쉽나요? 네. 네, 어렵다는 편견 버리고 가실게요. 무섭다. 경매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서우세요? 옛날에는 무서우셨어요? 뭐가 무서우셨어요? 아니 TV 보면 TV. 어깨 맞아요. 조폭들. 저도 처음에 경매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갖고 딱지 막 붙이고 막 엉엉 막 울고 이런 거구나. 아니면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법원에서 막 뭐라고 하던 경매가 실제로 예전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경매를 입찰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비공개잖아요. 이거를 넣어서 입찰함에 넣고 그 봉투를 꺼낼 때까지 아무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찰자들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무섭다는 분들 중에 명도 무섭다는 분들이 또 계세요. 명도라는 게 있죠.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명도는 낙찰받은 그 물건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를 명도라고 해요. 그 사람을 누가 내보내요? 낙찰자인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매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가 없으면 돈이 안 돼요. 명도라는 그 번거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나 해요? 우리같이 공부하고 명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해요. 만약에 명도가 없었으면 경매는 돈이 안 됐을 거예요. 이 명도를 우리가 우리는요 경매를 처음 할 때는 첫 명도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명도를 할 때 첫 명도죠. 두 번째 하면 두 번째 명도가 되죠. 3번, 4번, 10번 막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명도가 익숙해지겠죠. 그런데 명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그 사람은 맨날 처음 명도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자주 명도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선수예요, 선수. 일부러 막 괜히 유치권 설정하고 막 배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그런 물건을 안 합니다. 다 처음 명도를 당하는 그런 물건만 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물건만 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 어떤 사람이 나를 명도하지, 나를 쫓겨나야 되는 사람과 쫓아내는 사람 중에 누가 무서워해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명도라는 경매를 당하고 명도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 점유자라고 하거든요. 명도를 당하는 점유자들이 불안해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다독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러니 명도도 무섭지 않아요. 간혹 보증금 날릴까봐 무섭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보증금 괜히 잘못 경매했다가 보증금 날릴까봐.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날려요. 저처럼 잘못 낙찰 받으면 제 목적에 맞지 않았죠. 바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렸잖아요. 만약에 이사를 못했으면 난 잔금을 못 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보증금을 날리겠죠. 그런 일은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죠. 그럼 처음부터 내 목적에 맞는 물건을 낙찰 받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자, 무섭다는 건 이제 없앴어요. 나쁘다. 예전엔 나쁘다는 분 진짜 많았거든요. 저 그런 말 들었어요. 넌 그런 걸로 돈 버냐? 없는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돈 번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는 거야. 막 불쌍한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돈을 벌면은 이런 걸 혹시 계실까요? 경매 그런 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저희는 빚으로 꽁꽁 둘러싸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집주인과 임차인 그 외 점유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어떤 점유자들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경매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사를 못 가고요. 특히 채권자들은 또 무슨 죄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집주인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매라는 제도가 없으면 돈을 갚을 길이 없죠. 그거 다 누가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매는 나쁘다는 인식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점유자한테. 저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이해하십니다. 자, 그래서 경매는 재밌게 하셔야 돼요. 밖에서 잠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강의 잘 하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경매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경매는 정말 재밌는 소설 같아요. 물건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고요. 특히 돈이 되면 더 재밌죠. 여러분들은 돈 되는 그 재밌는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외로워요, 이게. 물건을 선택할 때부터 내 판단이 맞는지 막 헷갈려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에 드는 이 물건을 들어가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직접 경매를 막 하다 보면 막 마음이 괴롭기도 해요. 막 돈에 쪼들리고, 잔금하려면 돈에 쪼들려요. 그리고 뭐 사람에 쪼들리고, 내 마음 같지 않아. 나 점유자들한테 잘해주려고 배려하는 마음을 하는데, 저 인간이 막 뭐라고 하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막 그럴 때 재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옆에서 동료분이 있으셔야 돼요. 동료라는 건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컨설팅에서 찾아가셔서 거기서 고급 컨설팅 받으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궁금한 거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이렇게 투자 관련해서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잘하는 분들, 멘토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가 잘 되는 분들이 더 잘 되는 걸 봤어요. 나만 혼자, 경매는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지만, 물론 이제 공개 입찰을 하지만 수익을 보고 각자 숨어서 써서 내잖아요. 내가 나만의 수익률의 기준을 갖고 하는 거지, 내가 수익을 좀 덜 보면은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보다 더 수익률을 더 낮춰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이렇게 투자를 같이 하시는 분들과 커뮤니티는요, 재밌는 경매를 하는데 굉장히 큰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도 한 번씩 쫙 동해를 갈랐어요. 이게 쫙 갈랐는데 네,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을 이 자리에서 만드시기를 바래요. 다만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공투를 한다거나 돈을 섞는다거나 이런 거는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끝이 좋은 걸 못 봤어요. 그러니 각자 나만의 물건을 투자를 하시되 정보는 원활하게 교환을 하시면서 나는 마음을 주고 지식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 클래스 내에서도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경매하기 좋은 사람. 자, 이 중에 난 속한다. 직장인, 주부, 예비 은퇴자. 젊으신데. 이 중에 난 안 속한다. 안 속하세요. 직장 자영업 빠졌네. 자영업. 자, 경매하기 좋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직장인은 처음에 저도 경매 시작할 때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한 번에 2달 만에 딱 3천만 원 벌어버렸잖아요. 회사 딱 때려치고.
이거를 열심히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막 불끈불끈 들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월급이 좀 필요해요. 당분간은 월급으로 좀 이 경매로 수익 나는 금액만큼, 월급만큼 경매로 매달 수익이 나려면 꽤 많은 돈이나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은 버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딱 직장 그만두고 3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생활비로 써버리면 다음 투자는 뭘로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되게 소중합니다. 다음 투자를 위한 그 시드머니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일정 기간은 조금 더 직장 생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대출이 직장인이 잘 나와요. 좋은 회사 다니면 더 잘 나와요. 네. 막 지금은 조금 막히긴 했지만 마통이 뭔지 모른다. 다 아시죠? 네, 마이너스 통장. 네, 마통이라고 해요. 마통이 좋은 회사 다니면 막 1억까지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막혔지만 그래도 기존의 마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든든한 시드머니를 갖고 계시는 거죠. 마통뿐 아니라 대출을 할 때 은행은 물론 집을 담보로 하지만 좋은 회사를 다니는 특히 직장인들, 모든 직장인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인들은 은행은 굉장히 좋은 고객으로 봅니다. 월급 나오니까 이자 잘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다들 막 대출을 막 맞아갖고 나오시기도 하시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는 직장 생활을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대출 받기에 유리하세요. 전업주부분들도 경매하기 좋은 분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하려는 집, 주거용, 집에 대한 전문가 누구예요? 진짜 주부들이잖아요. 저도 주부라고 했죠. 전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나는 내 눈에 보는 그 좋은 집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주부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학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모든 괜찮은 물건이 학군이 괜찮지는 않아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임차인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내 시선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집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을 때 남편분 혼자 오면 별로 그냥 그래요. 한 번 더 오겠구나. 그냥 부인이 와서 결정을 해야지 남편이 혼자 결정을 못 하거든요. 집을 사거나 뭐 전세 들어가거나 월세는 뭐 괜찮아. 그래서 항상 결정을 부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하는 등 하나만 바꿔도 집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 등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주마켓 옥션 해도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 쬐끔 문고리 하나, 벽지 색상 하나만 바꿔도 집의 가치가 확 오릅니다. 이거 누가 잘해요? 우리 주부들이 잘하죠. 그래서 주부야말로 경매 처음 우리가 주거용 하실 때 가장 유리한 점을 타고 있어요. 또 제일 좋은 건 주부들은 남편이 월급을 갖고 오잖아요. 내가 안 벌어도 내가 낮에 아무리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돌아다니면서 경매를 해도 아무런 생업에 영향이 없어.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거나 유치원을 간 다음에 나갔다가 애들이 돌아오기 전에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맨날 저도 이제 집에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워킹맘이 부러웠어요. 나도 나가 돈 벌고 싶다.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는데 이거 맨날 눈치 보여요. 그런데 워킹맘처럼 나가려면은 애들은 또 어떻게 마땅히 일을 할 거리는 이 주부가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일찍 집에 와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 딱 경매가 딱인 거죠. 그래서 주부인 분들한테 경매 추천드립니다. 예비 은퇴자분들. 은퇴라는 게 참 애매한데요.
일단 저는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거를 은퇴라고 볼게요. 저는 일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이라는 건 막 죽어라 하는 그런 일 말고 일 안 하고 놀 순 없잖아요. 놀면 뭐해요? 심심하기만 하지. 슬슬 경매나 하면서 지내면 좋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경매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가지 꼭 조언하는 게 퇴직금을 다 경매에다 쏟아부으시면 안 돼요. 생활비를 미리 떼어 놓으셔야 되지. 적어도 2, 3년 동안 버틸 생활비를 미리 좀 떼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자금을 한꺼번에 다 경매에다가 막 하면 정말 돈에 쪼들립니다. 그런 분을 봤어요.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뭐 나이 먹어서 어디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슬슬 건물 관리나 하고 화장실에 뭐 들어오면은 깨끗이 치우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슬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 예. 부동산 임대 사업이 불로소득은 아니거든요. 근로소득이에요. 일 많이 해야 돼요.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죠. 뭐 수리도 해야 되죠.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오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도 근로소득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매는 이런 사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경매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대박을 꿈꾸시는 분. 아 진짜 이번에 한 번에 어떻게 전 지금 인생 역전해야 돼요 이런 분들. 좀 위험해요. 간혹 저한테 제가 지금 3억에 있는데요. 어디다 투자할까요?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딴 데 가서 사라지셔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안 계세요. 부동산 시장이 정글이에요. 여기는 부동산으로 좋은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먹잇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큰 돈이. 그러니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쉬운 경매를 하는 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좀 좋은 물건을 비싼 컨설팅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소액 경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하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재미가 없으시겠죠.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말려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경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잘 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매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먹은 때부터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서. 이거 경매했다가 망한 사람 얘기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늘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낙찰이 된다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갭이 생기면 정말 흰머리 생기고 탈모 날 수 있거든요. 걱정이 많다. 나는 되게 부정적인 스타일이다. 라는 분은 경매를 공부만 하시고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일반 매매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진심으로 말려요. 한 번 꽂히는 게 있으면 배는 게 없으신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낙찰. 난 그 집이 너무 좋았거든. 마음에 드는 집을 보면요. 마치 첫눈에 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다가도 막 그 집이 생각나요. 그리고 혼자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등을 달아야 되겠다. 여기는 여기를 확장을 해서 이러면 가치가 더 높아지겠지. 그리고 그 물건이 너무 갖고 싶어서 가격을 올려 쓰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물건은 정말 많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검색을 안 해서 그렇지만 해보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막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물건은 진짜 많다. 이 물건만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가끔 우리 남편은 싫어해서 저 몰래 해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딱 알고 딴 주머니 탔냐고 막 뭐라고 하셔서 이혼 직전까지 가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 가족의 동의를 얻으시고요. 가족의 동의 어떻게 얻어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는 수익이 그때 전 돈 3천만 원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얼른 가서 경매해 막 하더라고요. 제일 좋아요. 근데 수익이 이제 나기 전에는 약간의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같이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가족이 막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책을 전하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하셔갖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생하고 하잖아요. 저 동생이 먼저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동생 따라서 경매를 하게 된 건데 뭐가 있을 때마다 동생하고 의논을 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부부가 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렇게 많이 하세요. 조금 젊은 분들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입찰을 하러 가려면 이제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휴가를 냈는데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경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법원에 가서 엄마 봐봐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입찰표를 미리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입찰표를 엄마한테 줘서 입찰을 엄마를 대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배우셔갖고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하자고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경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경매 하실래요? 어려운 경매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치권. 최근에 어떤 이제 경매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이긴 한데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끝났다. 뭐가요? 7년 걸렸어요. 소송하는데. 소송으로 해결이 되는 물건들이 대박 경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7년씩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어려운 경매 어렵게 하는 케이스고요. 쉬운 경매 어렵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만 7년 하는 분도 봤어요. 입찰 안 해, 그분은. 왜 그러지? 차라리 그 기간이면 변호사가 됐지 않을까요? 경매 공부만 7년을 하세요.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뭔가를 알려면요. 먼저 태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배우려는 그런 의지, 태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은 제가 지금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끝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이거 내게 아니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면 그때서야 내게 돼요. 이 과정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면은 이렇게 쉬운 경매 어렵게 하는 분이죠. 어려운 경매를 쉽게 하는 분들은 우리 고수라고 해요. 막 어려운 거 이번에 딱 낙찰 받고 법정재산권 낙찰 받아갖고 가서 딱 쇼부 봐서 그냥 잔금 내기 전에 1,000만 원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고수예요. 여러분은 그 고수가 되셔도 되고요. 그냥 쉬운 경매 쉽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귀찮아요. 우선 일단 소송이 귀찮아. 왜냐하면 이게요. 애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하세요? 돌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게다가 이제 양가를 다 챙기는 며느리이자 딸이자 보면은 무슨 일이 계속 생기는데 언제 내가 법원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쉬운 물건을 쉽게 조금씩만 하자. 내가 하고 싶을 때 조금씩 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어려운 경매 어렵게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쉬운 경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물건 골라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재밌어요? 네. 네. 어려워요? 아니요. 한 개도 안 어렵죠? 네. 네. 진짜 재밌다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또 딱 정각 되면 시작할게요. 네.